병원 가기엔 뭔가 애매한 허리 통증. 집에서 스스로 진단할 수 있다고?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웅맨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허리를 만들 수 있는 자가 진단법과 운동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은 건강한 허리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허리는 숙여도, 젖혀도, 돌려도 뭘 해도 아프지 않는 허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을 보면 움직이면 더 나빠질까 봐, 통증이 생기면 무조건 해로운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허리를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허리를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만들려면 보호해야 할 때는 확실히 보호하고 움직여야 할 때는 반드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좋은 통증과 나쁜 통증의 차이를 구분하고 움직임을 통해 내 통증이 디스크 압력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근육이나 관절 문제인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뉴질랜드 물리치료사 로빈 맥켄지 선생님의 책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한 허리를 위한 첫걸음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선 좋은 통증과 나쁜 통증에 대해 알아볼게요. 어떤 동작을 반복하거나 같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을 때 통증이 점점 줄어들거나 통증의 범위가 허리 쪽으로 모인다면 이건 좋은 신호이고 중심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엔 통증이 허리에서 종아리까지 느껴졌었는데 동작 반복 후에 허리에서 무릎까지만 아프다거나 허리만 아픈 경우가 그렇습니다. 즉, 통증의 범위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반대로 동작 반복, 자세 유지 시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거나 허리에만 있던 통증이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쪽까지 느껴진다면 그건 나쁜 신호이고 말초화라고 합니다. 중심화는 내 허리에 맞는 방향, 말초화는 하면 안 되는 방향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근육이 짧거나 관절이 뻣뻣해서 생기는 통증도 있습니다. 이런 통증은 움직임 끝범위에서 느껴지는데요. 당기는 느낌이 들거나 뭔가 걸려서 더 이상 안 가는 것 같은 느낌의 국소적인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동작을 멈추고 원위치로 돌아왔을 때 통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건 좋은 통증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반드시 해줘야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관절의 가동 범위가 넓어지고 결국엔 통증도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 태권도장에서 다리를 찢잖아요. 이때 처음엔 아프지만 원위치 오면 괜찮아지고 계속 하다 보면 점점 다리가 더 찢어지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반복적인 동작과 자세 유지를 통해 내 통증이 척추 모양 변화로 인한 디스크 내부 압력 문제인지 아니면 근육이나 관절 문제 때문인 건지 아니면 둘 다인지 직접 내 몸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허리 통증이 생겼을 때 많은 분들이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렀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신경 압박 때문에 생기는 통증보다 디스크 내부의 압력 변화 때문에 허리나 다리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전 영상에 자세히 다뤘으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동작을 통해 내 통증이 어떤 원인에서 오는 건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운동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모든 동작은 천천히 해주시고, 만약 통증이 다리 쪽으로 퍼지는 말초화가 생긴다면 즉시 멈추시고 반대되는 방향의 동작으로 넘어가 주세요. 반대로 통증이 줄어들거나 통증의 범위가 허리로 모이는 중심화가 생긴다면 그 방향이 여러분의 허리에 맞는 운동이니 여러 번 더 반복하여 증상을 완화시켜 주세요. 첫 번째 동작입니다. 먼저 편하게 엎드립니다. 호흡은 깊게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온몸의 힘을 빼주세요. 이건 근육의 작용을 배제하고 척추뼈의 모양 변화만 관찰하기 위함입니다. 통증이 없다면 팔꿈치를 어깨 밑에 두고 상체를 천천히 들어올려 봅니다. 이때도 허리는 힘을 빼고 어깨로만 자세를 유지해 주세요. 이 자세를 10초간 유지하며 허리 통증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합니다. 만약 말초화가 나타난다면 즉시 중지하시고 3번 동작으로 넘어가 주세요. 반대로 중심화되거나 끝범위에서만 통증이 나타난다면 그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해 주세요. 이번엔 팔을 쭉 펴서 허리를 더 젖혀봅니다. 시선은 정면을 보시고요. 이 동작에서도 말초화가 없다면 여러분의 허리는 뒤로 젖혀도 되는 허리입니다. 즉, 뒤로 젖혀도 디스크로 인한 압박으로 통증이 생기지 않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처음 시도할 때 허리에 국소적인 통증이 있다가 반복할수록 통증이 줄고 가동 범위가 늘어나고 움직임이 더 부드러워진다면 그건 근육이나 관절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좋은 신호고 그 방향의 운동이 여러분 허리에 필요한 자극이라는 뜻입니다. 중심화나 통증 감소를 느끼신 분들은 이번엔 바르게 선 후 양손을 허리에 대고 뒤로 천천히 젖혀봅니다. 마찬가지로 통증이 줄거나 허리 쪽으로 모이는 그런 신호가 나타난다면 그건 좋은 신호입니다. 또 끝에서 국소적 통증이 생기고 원위치 와서 사라진다면 오히려 더 반복해보세요. 반복할수록 통증이 만약에 증가한다. 그때는 멈추시고 5분 이상 쉰 뒤 다시 해보세요. 만약 지금까지 동작에서 중심화 또는 통증 감소가 있었다면 젖히는 방향이 여러분께 맞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꼭 굽히는 동작을 통해서도 디스크의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건강한 허리는 어떤 동작을 해도 안 아픈 허리니까요. 앞선 1번, 2번 젖히는 동작에서 말초화가 있거나 통증의 변화를 잘 모르겠다면 이번엔 바닥에 편하게 눕습니다. 무릎을 세워주시고 천천히 한 발씩 몸쪽으로 안아 양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봅니다. 이 동작이 무서우실 수도 있지만 천천히 해봅니다. 그동안 숙이는 동작을 오랫동안 안 하셨던 분들, 혹은 신전 운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허리 뒤쪽 근육과 관절이 짧아져서 늘어나는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동작에서 말초화가 없다면 10초 유지해보시고 이 동작을 10번 반복해봅니다.
처음 자세로 돌아왔을 때 잔여 통증이 만약에 있다면 조금 쉬었다가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해보세요. 만약 여러 차례 반복해도 말초화가 없다면 여러분의 허리는 숙이는 동작이 가능한 허리입니다. 즉, 디스크 압박으로 통증이 생기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누워서도 말초화가 없었다면 이젠 앉아서도 허리를 숙여봅니다. 앉은 자세에서 허리 힘으로 버티면서 내려가지 말고 손을 무릎 위에 올린 후 정강이를 쓸듯이 천천히 내려가 봅니다. 이렇게 다 내려갔다면 숨을 들이마시고 후 뱉으면서 완전히 힘을 빼 근육을 이완해 주세요. 다시 올라올 때는 허리 힘이 아닌 팔 힘으로 상체를 세웁니다. 만약 이 동작에서도 말초화가 생긴다면 하루 이틀 쉬시고 중심화가 생겼던 방향으로 운동을 더 해주세요. 그 뒤에 다시 앉아서 허리 숙이는 이 동작을 통해 말초화가 생기는지 생기지 않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이제는 서서도 자연스럽게 허리를 숙여봅니다. 허리를 이렇게 곧게 펴서 숙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압력 변화에도 디스크가 튼튼한지 확인하기 위함이니 허리와 몸 전체의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쭉 숙여봅니다. 지금까지 동작에서 말초화 증상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허리는 젖혀도 숙여도 괜찮은 상태의 디스크를 가진 건강한 허리입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 마시고 천천히 다른 움직임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가동 범위 끝에서 허리에 국소적인 통증이나 근육이 당기는 통증이 생겼다가 원위치로 돌아왔을 때 그 통증이 사라졌다면 그건 근육이나 관절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천천히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스트레칭은 어느 동작이든 다 해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스트레칭 시에 말초화가 생기면 멈추고 중심화가 생기면 계속 하시면 됩니다. 허리 통증은 단순히 움직이지 않아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보신 움직임들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 내용만으로 모든 허리 통증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허리 통증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한 분 한 분 만나 평가할 수는 없어서 제한이 있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허리를 스스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만약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감각 이상, 근력 이상, 말초화 이런 증상들이 계속된다면 참지 마시고 꼭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위의 동작들 모두에서 말초화가 나타났거나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측면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측면 원리란 편하게 엎드린 자세에서 엉덩이만 통증이 없는 쪽으로 이동시킨 후 힘을 빼보는 겁니다. 사진으로 예를 들면 내가 오른쪽 허리 그리고 오른쪽 다리에 통증이 있다면 엎드린 후에 엉덩이만 왼쪽으로 이동시킨 후 힘을 빼시면 됩니다. 이랬는데 괜찮다면 그 자세에서 팔꿈치를 대고
상체를 들어 올려 허리를 충전해 봅니다. 근데 만약 말초화가 생기거나 통증이 오히려 더 증가한다면 엉덩이의 위치를 반대로 이동시켜서 다시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화가 되는 방향을 찾는 거예요. 이번엔 문틈에 서서 그림과 같이 양팔을 이용해서 이렇게 상체를 고정하고 엉덩이만 통증이 없는 쪽으로 이동해 보는 겁니다. 만약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말초화가 생기거나 통증이 더 증가한다. 그러면 반대쪽으로도 시도를 해보시면 됩니다. 서서 하는 또 다른 방법은 통증이 없는 쪽으로 벽에서 30cm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섭니다. 양발은 모아주시고요. 팔꿈치는 구부려서 몸통에 붙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벽에 어깨와 팔꿈치를 기댄 후 다른 한 손으로는 골반을 밀어주는 겁니다. 그림에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지금 왼쪽 허리, 다리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벽에 붙인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말초화가 생긴다. 그러면 반대로 시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세 가지 동작으로 중심화 혹은 통증이 감소하였다면 다시 엎드려서 젖히기, 누워서 무릎 앉기 동작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심화가 되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 도움될 수 있는 정보를 계속해서 올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감사합니다.